그러면은 세 번째는 플랫폼 기업. 문 로봇이랑 연관이 갈 겁니다. 이제 음. 앞으로 저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이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 뭐야 최근에 그 GTP 최신가 나왔어요. 맞아요. 난리가 났어요. 네, GPT. 인공지능.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은 플랫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해주고 이제 듣는 게 많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많은 아기가 입이 빨리 터져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성공을 하려면 빅데이터를 계속 넣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렇구나. 빅데이터를 쥐고 있는 회사만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봐요. 저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위에 둥둥 떠 있는 인공지능이 성공할 거면은 그러면 구글이 굉장히 유리했었죠. 근데 뭐 꼭 그 인공지능을 전 세계에서 하나만 쓸 건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했지만 러시아의 얀덱스라던가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한국은 장악 못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인공지능 쪽으로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게 한번 빛을 발할 시기가 있을 거라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로봇 시대가 열린다 했을 때 이건 한 10년 넘게 보는 거니까 당장 주가랑 연관은 없습니다. 로봇에 뇌가 없어요. 네이버 랩스에서 나온 이제 로봇을 보면은 뇌가 없는 로봇만 껍데기만 줘요. 그거를 구독제로 돌려요. 뇌가 없으니까 계속 구독료를 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뇌는 이야. 왜 그러냐? 집마다 주면 얘가 어느 세월에 배워서 딥러닝을 해요. 차라리 모든 뇌를 클라우드 서버에 집어넣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딥러닝으로 빠르게 배우니까 이 로봇을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로봇이 팔리면 팔릴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목이 마르다라는 단어를 했을 때 로봇이 물을 떠올 수 있다라는 건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물을 떠줘 이래야지 하는 거지. 아 목이 마르네 그러면은 지금 아침이니까 따뜻한 모닝커피 어떠세요? 뭐 주인님은 예를 들어서 커피 2스푼에 프림 1스푼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착착착 해오는 로봇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럼 결국 로봇 시장의 한계는 인공지능에 열려 있다.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플랫폼 회사들, 검색어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회사들을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마소라던가 구글, 외국에서는 2개 회사 잘 보고 있고요. 애플이라던가 뭐 테슬라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는 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1티어가 마소, 구글로 보고 있고 2티어를 이제 애플, 테슬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SK텔레콤, KT 이런 회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통신 회사들도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의외로 플랫폼이에요. 이런 쪽 언어 쪽에서는. 그래서 이 4개 회사들 그러면 인공지능이 뛰어나지고 로봇이라는 시장에서 우리 서버로 다 그거를 로봇에 딥러닝을 시켜줘서 더 기술 격차를 벌려줄 수 있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의 산업에도 진출해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까지 맞추고 자율주행차도 다 통신으로 연결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어디가 이 플랫폼을 잡아 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의외로 통신주가 성장성이 될 수도 있어요. 통신주는 그동안 시세 분출을 해봤던 게 99년 닷컴 버블 때 이유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이제 25년 만에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시세 분출을 하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배당도 좋은 상태고. 그러면은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아예 안 하는 거고. 네, 2차 전지 안 두고 플랫폼이 재밌을 것 같고 반도체는 뭐 확률이 워낙 좋으니까 높게 보고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건 다 무섭다. 경기 침체도 방어하고 싶다 그러면은 통신주로 방어하면서 아까 만약에 말씀해 로또까지 주신 노리는 거죠. 그 아까 스타벅스나 이런 거, 크록스 이런 경기 방어주 플러스 수출까지 가능한. 예. 우리나라 통신주들은 그래도 성장성이 좀 있어요.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사업들. 올해 말에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와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또 회사들이 이제 뭐 컨텐츠 회사들이 이제 빚을 많이 발할 것 같은데 통신 회사들이 OTT라던가 이런 컨텐츠 제작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매력들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SK 하이닉스가 적자 폭이 조금 예상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적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청자님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은 좀 한이 맺혀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충격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 다음번엔 절대 안 그래야지라는 이거 반성을 하는데 어, 제가 2009년에 이제 근무를 할 때 네. 같이 근무하셨던 이제 한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네. 하이닉스를 5천 원대 사서 10억치를 담으신 분이 있었어요. 와. 그때는 SK 인수도 안 됐다 했어요. 그냥 망한다. 음. 치킨 게임 걸려가지고 삼성은 뭐 살아남겠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는 죽지 않을까요? 다 이제 그렇게 보던 시절에 5천 원에 사가지고 그때가 이제 10,000원 언저리쯤 이제 올라와서 2배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 아, 재벌 됐겠죠. 그렇구나. 네. 그때 아파트가 1억도 안 했거든요. 그 동네에서 5천만 원 했었던 시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하이닉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망한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제일 저렴할 때고 어. 그런 건데 하이닉스는 이상하게 생존력이 좋아요. 음. 분명히 그 SK 인수되기 전만 하더라도 망할 줄 알았는데 그 기술력 다 따라오고 예,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잘 살아남고 그러다가 이제 SK 만나가지고 이제 날개도 친 듯 더 성장했고 그러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덜 어렵다 보거든요. 차라리 어. 예, 그때도 견뎌냈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힘든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장군은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무형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잘 해낼 거라 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업들, 섹터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한 1억 정도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나요? 다 스타벅스 사면 안 될까? 아, 왜냐면 스타벅스 1억 있다는 거는 되게 애매해요. 이제 이 돈으로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이면 어중뛴 금액이거든요. 많이 모은 사람이기도 하고 잃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잃으면 안 되는 돈을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도 없을 거고 제가 볼 때 스타벅스의 기대 수익률은 10년에 4배. 그러면 되게 좋구나. 10년 뒤에 4배면 연평균 수익률 15% 보거든요. 어. 성장성이 그래도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봐요. 그래서 봤을 때는 10년에 4배면 10년 뒤에 4억, 다시 10년 뒤에는 16억, 다시 10년 뒤에는 64억. 그 사이에 내가 다시 모으는 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야.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돈을 단계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에 투자하는 돈은 안전한 주식들. 이제 2단계에 투자하는 주식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고수익. 3단계에 그러니까 다음번에 모으는 1억은 조금 더 고수익. 4단계에 모으는 돈은 조금 더 고수익. 이렇게 해서 층별로 놓는 게 만약에 리스크에도 이제 해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냥 5억이 순식간에 날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의 지금 주식 가격 수준 레벨은 괜찮아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싼다고 했을 때는 70달러대까지 왔었는데 몇 달 전에 그때는 모든 주식이 또 싸니까 손이 안 가죠. 더 싼 주식이 또 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지금쯤 되면은 아 너무 가격이 애매한데 올랐어. 이러고 조금만 비싸지고 나면 이러죠. 다른 주식들은 더 많이 오르는데 스타벅스는 이거밖에 안 올라요. 짜증나서 또 팔아버리고 보통 그래서 성향마다 다른데 이 주식에 영원히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내가 좀 나이가 좀 먹고 좀 어느 정도 배당도 중요시 여기고 안전한 돈이다 하는 사람 분들은 애초에 좀 고수익 투자를 안 하니까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혹시 그 아까 10년에 4배 얘기하셔가지고 예. 비트코인 같은 투자 안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다 하더라도 투자를 못 하겠는 게 리스크 해지가 안 돼요. 바닥이 없다. 네, 바닥이 없기도 하고 규제가 없다. 아, 규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태들이 결국은 모럴 해저드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그 모럴 해저드를 규제를 해줘야 정상.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예전 2008년만 해도 우회 상장으로 주주들 뒤통수 엄청나게 치고 막 이랬으니까 법을 바꿔서 우회 상장을 많이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점점 더 건전해지고 투자자가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더 많이 참여하고 건전해지는데 비트코인은 뭐냐면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탈중앙화잖아요. 결국은 규제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우리끼리 알아서 해먹겠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알아서 해먹겠다라는 거는 다시 이콜로 모럴 해저드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버리면은 이제 암호화폐가 아닌 거고 이거를 또 내버려 두면은 다음번에 또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 네. 아유, 소장님 이렇게 항상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비유도 너무 좋고요. 스토리텔링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분명히 같은 신문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뉴스가 소장님은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그게 항상 만날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근데 이런 날도 있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출근할 때부터 오늘 뭐 하지 하다가 퇴근할 때도 오늘 뭐 하지 하다가 집에 누워서도 오늘 뭐 하지 하다가 그렇게 잘 때도 있어요. 역시 그게 다 고민과 사유의 결과였다는 거. 그러면 소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예전에 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있었죠. 예.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7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할. 9할에 투자하면 먹을 게 없다. 5할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7할이 자기는 적당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할이 스타벅스 그런 느낌으로. 스타벅스는 되면. 약간 이제 한 8할 오픈된 것 같아요. 넥스트 다른 거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구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